안녕하십니까.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비가 엄청 와가지고요. 저 위에 산 꼭대기쯤에 저희 관수 해줄 수 있는 둔봉이 있는데, 둔봉에 물이 차고 넘쳐서 지금 흐르는 물들이 흘러내려가는 물소리가 지금 들리죠. 오늘은 체리 농장 5년째부터 폐농이 시작된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체리를 보통 우리가 식재하기 전에 대략 한 1년 정도는 눈팅 타고 많이 배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2년째 식재를 해서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이제 이 체리가 이 속성수이다 보니까 심어 놓으면 뭐 첫 해부터 어마어마하게 폭풍 성장을 합니다. 첫 해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둘째 해부터는 정말 땅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퇴비를 주거나 뭐 질소기가 있으면 완전 폭풍 성장을 해서 이렇게 크는 재미가 1년차, 2년차, 3년차에는 또 약간의 열매들도 열려 맛볼 수 있을 정도로 품종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매도 한두 개씩 이렇게 달리 그런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나무 키우는 재미로 1, 2, 3년까지는 나무가 커가는 그런 재미로 이렇게 키우는데, 4년째 이제 수확이 좀 되거든요. 4년쯤에는 이제 수확이 판매할 정도로 수확이 돼요. 농장이 뭐 아주 적으면 안 되겠지만, 4년차에 좀 판매를 하고, 또 4년차에는 초기에 열다 보니까 열매도 굉장히 굵고, 굉장히 또 맛있어요. 그래 이제 4년차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5년차에는 많이 열겠구나. 내년 5년차에는 이제 수익이 좀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요. 그래 이제 4년차에는 이제 투자를 좀 하죠. 4년차에 이제 열가도 당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뚜껑을 씌우죠. 이제 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뚜껑을 씌워서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하우스 자재값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보통 뭐 한 1000평 하면 1억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하우스보다는 이제 간이 비가림, 저희들도 이제 간이 비가림을 했는데, 저 밑에 간이 비가림하고 여기는 못했어요. 여기는 올해 5월 달에 이제 간이 비가림 시설을 했고요.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4년차에 투자를 좀 하죠. 5년차에는 이제 돈 좀 벌어올 거라고. 그런데 이제 5년차부터 이제 폐농이 시작된다는 이유는 드디어 5년차에는 이 체리 농장의 현실을 알게 됩니다. 4년차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라고 할까요? 4년차까지는 대학교 다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년차부터는 이제 사회 직장을 잡아서 취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해가 체리로 따지면 5년째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비유하자면요. 이제 5년차는 현실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설도 해놨죠. 시설도 해놓고 그동안에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정성도 많이 들였지만 돈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뭐 인건비도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 거 인건비 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유지 관리비, 영양제라든지 뭐 농장의 뭐 기타 뭐 관수라든지 이런 거 유지 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이제 4년차부터는 좀 해요. 좀 했어요. 4년차 이제 5년차에 와서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인한테만 판매하기에는 양이 좀 많아요. 이제 그때는 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팔아야 되고, 또 다 못 팔면 경매도 내야 되고, 이렇게 이제 5년차부터는 본격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인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할 때는 상품이 좀 질이 떨어져도 지인들이 이제 처음 농사 짓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해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지만, 실제 지인들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거는
오로지 상품성, 맛있고 상품 품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건 대충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데 정말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기라는 것은 완전 또 다른 차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4년 동안 이 나무 키운 것만 배웠지 열매 키운 것은 사실 나무만 키워놓으면 열매가 자동으로 열리는 줄 알았지 열매를 또 키우는 방법이 또 이렇게 또 새로 또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게 현실에 닥친 거죠. 그래서 이제 5년째부터는 이 체리 농사를 해가지고 먹고 살기는 틀렸다. 이런 그 느낌을 받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리 농사 해가지고 이제 뭐 5년차부터는 열리긴 엄청 열리죠. 그런데 품질이 오리지널 좋은 품질이 열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품질을 열리게 하려고 하면 또다시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죠. 저도 이제 올해 5년 차인데 이게 뭐 내년에 또 개선이 다 될지 이게 뭐 체리 키운 만큼 4년이 더 걸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5년 차에 이제 드디어 체리 농장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농장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여기다 올인해놨기 때문에 이제 내년 6년 차에도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돼. 싫든 좋든 저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이제 올해 5년 차에 또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6년 차에 내년 6년 차에는 좀 더 이제 발전된 모습으로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이게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동안에 또 이렇게 수익이 발생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연금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뭐 충분하게 연금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뭐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체리 전업농들은 당장 이제 5년째부터는 이제 이 수익을 만들어서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수익이 안 된단 말입니다. 5년 차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5년 차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돼요. 올해 뭐 전부 제가 파는 물량은 뭐 지인들을 포함해서 정말 전부 다 소비자 가격으로 다 받고 팔았거든요. 그래도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돈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생활할 정도 돈이 되질 않아요. 농장 유지할 정도의 수입은 있었지만 농장 유지하고 제가 생활할 정도, 제 인건비 나올 정도는 올해는 못했어요. 올해 농장 유지할 정도도 겨우 이렇게 수익을 만들었는데 이거 도매로 경매를 냈다고 하면 이 반값 정말 더 가격이 형편없었겠죠. 농약값도 못 뽑았겠죠. 경매를 냈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인들에게 이렇게 팔면서 맛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듣고 개선할 점들 이제 지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라고 자꾸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맛있다면 안 되죠. 그럼 지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인들은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정말 순수한 소비자들은 정말 직설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농사 지어놓은 거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땅에다 그걸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걸 안 팔아야 돼요. 상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지적이 들어오면 팔지 않고 다 처분하고 좋은 오리지널 품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체리 저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어떻게든지 하여튼 팔기는 다 팔았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정말 올해 1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내년에는 정말 좀 더 올해보다 훨씬 더 나은 정말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내년 또 돼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올해 같은 경우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냉해가 좀 많이 있었죠. 냉해가 많이 있고 슈퍼 엘니뇨가 있어가지고 해가 뜨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비 오고 이런 날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맛도 좀 없고 그런 건 됐지만 몇 년이라고 또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내년이라고 해만 해떠서 날씨가 좋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내년도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도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게 이제 정말 경험 있는 기술자들이죠. 올해도 경험 있는 기술자들, 10년, 20년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농사 잘 지었어요. 체리 농사. 이렇게 이런 악조건에서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쉽게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느낄 때는 스스로 경험을 해보고, 스스로 느껴봐야 됩니다. 느껴보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 5년째부터는 돈을 벌여야 되는데 5년째부터 또 그 정상 오리지널 상품이 5년째까지는 이제 나무 키우는 데는 어느 정도 체리 나무 키우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식이 쌓였어요. 나무 키우는 거는 어느 정도 돼요. 이제 나무 키우는 것은 그렇게 크다지 병해충이라든지 그렇게 방제 시기 잘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건강 관리 잘 해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는데 나무 키우는 데는 이제 열매 키우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열매를 제대로 이제 자신 있게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미정인 거예요, 미정. 그러니까 더 이상 체리 나무에 이제 올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전업을 한다든지 체리 나무에 관심을 못 갖죠. 당연히 뭐 다른 일을 하는데 체리 나무 체리만 올인하다가 다른 일을 하는데 체리 올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리에 소홀해지다 보면 병도 이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나무가 죽는 원인보다는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못해서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5년째부터는. 그래서 5년째 나무 죽으면 6년 때는 이제 완전히 더 정이 없죠. 나무가 그렇게 해도 잘 산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체리 나무가 우리나라의 기후에도 안 맞고, 굉장히 환경에 민감하다 보니까, 첫째는 기후에 안 맞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땅에다 그냥 심어놓고, 그냥 키우면 무조건 이건 체리 나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째부터 이제 체리 나무가 죽기 시작하죠. 죽기 시작하고 6년째는 더 심하겠죠. 6년째에도 또 전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무가 죽게 되는 원인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나무가 이렇게 싱싱한 나무가 잘 큰 나무가 왜 죽습니까? 나무가 이제 죽는다는 것은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나무가 이제 죽기 시작하고요. 물론 이제 땅이 안 좋은 데는 죽을 수도 있겠죠. 땅이 안 좋은 데는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키우기 힘들다는 기세라 5번 대목이거든요. 기세라 5번 대목이어도 잘 살고 있잖아요. 이 나무가 왜 죽을 것 같습니까? 죽지. 이렇게 관리만 제대로 해주면 안 죽죠. 이 나무가 죽을지 나무가 이런 상태가 이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체리 이미 키웠던 사람들은 이제 조금 키운 사람들은 이제 큰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시설 투자 안 하고 별로 많이 돈이 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전업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미 시설 투자라든지 이렇게 많이 돼 있고 전업으로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렇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야 그래도 얼마라도 이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 6년차는 올해보다 더 이제 많이 열고,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더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1년 정도 더 이제 공부하고 하면 이게 정말 10년, 20년 차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교가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올해보다는 더 개선돼서 내년에는 더 많이 열 수가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더 양질의 품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전업용으로 이렇게 시설 투자라든지 다 해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캐야 되고요. 이제 새로 접하신 분들은 취미농이라고 하면 체리 이쁘지 않습니까? 열매 빛이 나지, 맛있죠. 누구나 봐도 체리 나무에 열매 달려 있는 거 보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와서 사진 찍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전업농으로 하실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차, 4년차까지는 나무 키우는 것은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4년차 동안 나무 키울 때는 정말 그게 힘들다고, 병도 많이 걸리고 갈반병도 오고 전문이 낙엽병도 와서 싹 다 떨어지고 이렇게 힘들다고 키웠지만, 지금 와서 보면요,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니까 거의 나무 키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 나무 키우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는데, 이제 또 지금부터 열매 키우는 것을 또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배우거나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또 어느 정도 걸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7년, 8년 돼야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체리 농사 전업을 하실 분들은 다른 거 하시라. 다른 거 뭐 샤인 마스크도 물론 그런 것들도 쉽진 않겠지만, 다른 거 우리 그 보성 같은 경우는 키위라든지 키위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그린 키위, 골드 키위, 레드 키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레드 키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2년, 3년 차부터 수확이 되거든요. 수입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해야지. 이거 6년, 7년, 6년, 7년 좋아요. 6년, 7년 걸려서 확실하게 수확이 보장된다. 다른 뭐 우리 동네에서 하는 키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비해서 보장된다 하면 그래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만 6, 7년 돼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국가에서도 체리 뭐 다른 거 뭐 샤인이라든지 뭐 복숭아라든지 뭐 배나 뭐 이런 것들은 사과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기본적으로 그 재배 매뉴얼들이 있어요. 재배 매뉴얼들이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 대학에서 만들어준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체리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각 농장주 본인들이 자기가 알아서 터득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7년 가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러 체리 그렇게 어려운 체리를 합니까? 우리가 전업농을 한다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 벌기 위해서 농사를 하는 건데 6, 7년 걸려도 수입이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체리 농사를 합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하셨으면 해요. 그렇지만 취미농이나 조금 그냥 다른 농사 하면서 한 3분의 1 정도 뭐 절반 이하 다른 농사 내가 지금 뭐 기존에 다른 농사를 지금 하고 있다. 뭐 복숭아나 뭐 자두나 뭐 샤인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가을 상품이기 때문에 봄에 나오는 거 뭐 없나 해서 조금 한 300평이나 한 500평 내로 조금 해보겠다. 뭐 큰 시설 투자 안 하고 조금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 돼도 상관없기 때문에요. 체리 농사 안 돼도 내가 생활하는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저처럼 전업농으로 특히 또 기농에서 농사에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농사한다는 것은 정말 체리 농사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반대고요. 그래도 또 하실 분들은 또 하셔야죠. 그래도 또 하실 분들은 또 하셔야죠. 하시고 또 요즘에는 또 하도 이게 체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기후에 안 맞잖아요. 이렇게 뭡니까 지도상은 우리나라가 체리 이렇게 재배 구역에 온대지방의 재배 구역에 이렇게 위도상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 외에 이 꽃필 때 냉이 오죠. 꽃필 때 거짐 한 번씩은 냉이 옵니다. 매년 안 올 때가 없어요. 꽃필 때는 거짐 냉이 한번 오죠. 그 다음에 수확기 때 비 많이 오죠. 그 다음에 토질 안 좋죠. 토질은 보통 체리가 석회암 지대에서 많이 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석회암 지대가 거의 없죠.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세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체리가 꽃필 때 냉해, 수확할 때 비, 토질,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체리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 맞는 거를 키우려고 하니 그 농사를 한 전문가도 아니고 초보 농부가 이걸 키운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농사 하신 분들도 또 체리는 우리나라 토질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이 농사는 땅이 정말 7, 80%를 땅이 만들어주잖아요. 땅이 7, 80%, 8, 90%를 땅이 지금 나무를 키워줍니다. 다른데 석회암지대 이런 데서는요, 심어놓으면 잘 크잖아요. 심어놓으면 뭐 풀도 잘 안 나고 심어놓으면 잘 큰데 그런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땅이 거의 8, 90% 땅이 해준다고 보여지는데 그 땅이 첫째는 가장 중요한 땅이 우리나라는 토질이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체리를 제가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고요.
이제 봄에 냉해라든지 비 올 때 수확할 때 비 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비가림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하면, 그리고 이제 냉해 때도 어느 정도 귤을 쌀기를 태워서 선풍기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온도를 약간 이렇게 대기를 환기시켜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는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는 어느 정도 사람이 노력으로 하우스 비가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봄에 냉해 올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는 커버를 한다고 해도 이 토질이 안 좋은 것은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리에 제가 극구 반대를 하고요. 대신에 적게 소량으로 3분의 1 정도 정도 농사 짓는 것 중에서 3분의 1 절반도 많습니다. 절반도 많고요. 한 3분의 1 정도. 물론 3분의 1 절반 3분의 1 해도 거의 저는 별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체리에다가 올인해가지고 올해 5년 차니까 1년 더 배우고 10개월 5년 차니까 5년 다 됐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제가 이렇게 체리밭에서 정말 살다시피 해서 키워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제가 그렇게 올인해서 키웠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편에 속한다고 봐야죠. 다른 사람들은 심어놓고 다른 일 하고 뭐 전업으로 한다 해도 다른 일 하면서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오로지 요것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6년차 이제 6년인데 6년 정도 했으면 나름대로 중상 정도는 체리 저하고 똑같이 6년 전에 했던 사람으로 비교를 하자 그러면 중상 정도의 기술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한 사람도 지금도 6년째, 지금도 또 내년에 또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 농사 하면서 3분의 1 짓는다고 체리 농사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생각대로. 물론 또 토질이 정말 석회암 지대여가지고 체리에 딱 맞는 토질이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3분의 1 심어도요, 3분의 1도 잘 안 될 겁니다. 거의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3분의 1 심어도 3분의 1 또 올인을 해야 돼요. 3분의 1 심어도 올인을 해야 되고요. 토질이 잘 맞다고 하면 또 틀리겠지만요. 그러니까 3분의 1도 심지도 말고 그러니까 최고 3분의 1 이상은 심지 말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하도 우리나라 토질이 안 맞기 때문에 화분 재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건 아주 초기 단계인데요. 화분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화분 재배, 이제 땅 토질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제 화분에 나무 파색이 뭡니까? 우드칩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화분 만들어서 화분에다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체리 농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시설비, 그런 시설 투자, 이런 거 할 것 같으면요, 다른 가수 하세요, 다른 가수. 그렇게 시설 투자 해가지고, 그렇게 화분 재배하면, 화분값도 상당히 비싸요. 화분값도 있지, 우드칩은 얼마 안 한다 쳐도 화분값 있지, 우드칩, 그 다음에 묘목값, 간수 시설, 이런 거, 그리고 그게 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화분 재배는. 언젠가는 흙에다 심은 것처럼 영구 재배가 될 수가 없거든요, 화분 재배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다가 필요 없는 데다 에너지 낭비하시지 말고 그냥 다른 농사 하세요. 다른 농사. 그 지역에 맞는 거. 체리는 정말 체리 키워보고 싶다고 하면 정말 조금 이렇게 이제 화분 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이렇게 키우시고, 조금 이렇게 이제 취미 아니면 가족들 지인들 먹을 거 정도로만 조금 키우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만 농사 짓고 이게 새로 신규로 하신 분들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은 하셔야죠. 그런 분은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분은 하시고요. 그래도 하셔야 될 분들은 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참고만 되지 제 말을 듣겠어요.
이제 그래도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런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제 생각이, 제가 이제 1년 동안 그 체리 교육을 받고 이렇게 눈교육을 하고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키워온 결과를 제가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대신에 체리 농사를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만 또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체리 이제는 긍정적이면 체리 심어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